네, 먼저 한자로 보는 세상에 나타나는 선비정신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실 김병일 도산서원 원장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김병일입니다. 또 이렇게 예상도 못한 이 꽃다발을 만당하신 여러분 앞에서 받으니까 더 감개가 무량하고, 제가 준비된 얘기를 하는데 조금 긴장이 됩니다. 정말 우리 함안고등학교 강당을 가득 메우신 우리 함안 지역, 영남 지역의 지도급 인사, 유림 어르신, 정말 대단하십니다. 여러분들께서 계시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가 더욱 빛나는 것 같습니다. 허건수 교수께서 그동안에 살아오시면서 남기신 향기가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제가 다시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이 옆에 내년 봄이면은 허건수 교수의 7만여 권의 장서가 들었을 한자 문학관이 생기고, 또 거기 우리 함안 군수님이 앞장서시는 이 자리, 바로 이곳에서 제가 멀리 안동에서 온 사람이 특별히 무엇을 말씀을 드릴 게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저보다 허건수 교수님에 대해서 훨씬 더 잘 아시는 내용이 많으시리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오늘 저는 이렇게 지명을 받고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상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고 존경하시는 허건수 교수의 면면을 제 나름대로 한번 리뷰하면서 특히 제가 감동을 먹은 한두 가지 내용을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우선 이 자리는 엄청난 자리입니다. 이 1000회 칼럼을 전문 칼럼니스트도 아니고 평생을 한문이라고 하는 특정 분야의 최고봉에 올라가신 분이 20년 6개월 동안 매주 정해진 요일에 칼럼을 쓴다는 것은 대단한 의미가 있다 하는 얘기서부터 먼저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선 20년 6개월 동안에 매주 한 번씩 쓴 이 칼럼의 양이 원고지로 10,000매가 훌쩍 넘습니다. 오늘 책이 한 권이 나왔습니다마는 요 400페이지 책이 8권 내지 10권이 되는 분량입니다. 이 분량의 책을 허건수 교수는 매주 월요일날 오전까지 신문사에 세상에 무슨 일이 있더라도 보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허건수 교수는 우리나라 유명한 한학자십니다. 바로 경남신문이라는 이런 대중매체에 계속해서 원고를 쓰신 내용은 대단한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문 컬럼니스트도 이 컬럼 한 편을 쓰기 위해서 일주일 내내 24시간 계속 주제와 문장 전개와 사실 확인 등을 위해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글을 준비합니다. 허건수 교수님도 잘 아시고 저도 좀 아는, 여러분도 되게 아실 겁니다. 조선일보에 지금 10여 년 이상 컬럼을 쓰는 조용원 살롱의 조용원 씨를 제가 좀 아는데, 이분이
칼럼 한 편을 쓰기 위해서 4단계의 작업을 합니다. 그건 다른 일은 부업이고 칼럼 쓰는 게 본업인데, 첫째, 바로 책을 엄청나게 읽습니다. 그분 집이 익산인데 지하에 100평 되는데 책이 10,000권 이상 됩니다. 두 번째는 현장에 가서 발로 뜁니다. 세 번째는 그렇게 한 것을 여러 전문가들하고 계속 크로스 체크를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문장을 만들기 위해서 사색을 합니다. 정리를 합니다. 이 4단계를 하는데 그분은 일주일 다 가는 겁니다. 이 불초 이 사람은 거기에 보면 아주 수준이 낮은 사람입니다만은 저도 15년 전서부터 한 200여 편의 칼럼을 썼어요. 1년에 한 15? 한 달에 한두 편 쓰는데, 그거 쓸 때는 저한테 제일 신경이 쓰이는 게 바로 이 칼럼 쓰는 거였는데, 여러분, 허건수 교수는 어떤 분입니까? 바로 여기서 여러분들이 다 말씀하셨다시피 우리나라 최고의 한학자입니다. 또 한학자가 되기 위해서 엄청나게 독서를 하고 엄청나게 연구를 하고 또 최근까지도 제자를 가르치고 또 지금도 은퇴한 다음에 동학인들을 지도하고 있는, 그야말로 시간을 짜내야 되는 이런 분께서 이 작업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어떻게 해서 이런 전문 분야의 최고봉에 간 분이 어떻게 이런 20년 이상 이렇게 지속할 수가 있었을까요? 두 가지 측면에서 저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째는 경남 신문의 입장입니다. 아까 발행인께서 나오셔가지고 아주 감동적인 말씀으로 자중을 이렇게 집중을 하시던데, 이 경남신문에서 처음에 우리 허건수 교수한테 이런저런 이유로 부탁을 하셨어요. 아마도 제가 보기에 이렇게 20년 동안 지속되는 칼럼이라고 생각을 하셨겠습니까? 바로 사자성어, 그 몇 년 하면 바닥이 난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20년 동안 지속된 이유는 뭘까요? 독자들입니다. 독자들이 계속해서 허건수 교수의 글을 읽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독자의 수요에 의해서 자라게 마련입니다. 그럼 허건수 교수님의 글을 왜 독자들이 이렇게 찾겠어요? 한문 한자 얘기 그거 1, 2년 보면은 어떻게 보면 아주 관심 있는 사람 몇 사람 위에는 점점 눈길이 안 갈지 모릅니다. 바로 허건수 교수님의 칼럼은 저도 매주 온라인으로 받아보는데 두 가지가 뚜렷하게 있어요. 하나는 뭐냐? 술술술술술술 일러가도록 문장이 쉬우면서 재미가 있어요. 재미없으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재미만 있으면은 더 재미있는 거 찾지 그거 있겠습니까? 바로 그 속에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아주 교훈적인 내용이 매 칼럼마다 점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남신문 발행인 계신 데서 여쭤보지도 않고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가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허건수 교수께서는 이 시대의 독자들이 원하는 그런 이야기를 상식에 맞고 정의에 맞고 또 그게 고전을 비롯한 성현들의 말씀을
해박하게 인용하면서 교훈적인 결론을 맺는 누구도 갖지 못한 모든 것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칼럼이 장수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게 바로 저는 경남신문의 입장이라고 감히 얘기하면서 말씀드렸고요. 그럼 허건수 교수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 바쁘게 당신이 해야 될 일이 엄청나게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칼럼 신문사 원고는 그렇게 많지도 않더라고요. 왜 이렇게 계속해서 쓰셨을까요? 저는 몇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째는 허건수 교수께서 인생 철학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인생관이 남다르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한번 저 분위기도 좀 누그러뜨리면서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한문 공부 제일 오래 한 사람이 누굽니까? 이 시대에 한문 공부 제일 오래 한 사람이? 예. 허건수 교수는 10살 때서부터 한문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문 공부 이 시대에 가장 열심히 한 사람이 누굽니까? 허건수 교수는 밤낮 없이 한눈 팔지 알고 그 길로 갔습니다. 허건수 교수, 그러면 이 시대에 한문 제일 잘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왜 이분은 가장 오래, 가장 열심히 그래서 그런 경지에 올라갔을까요? 그 까닭이 뭘까요? 저는 어느 글에서 몇 차례 읽어봤는데 한문이 너무너무 좋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한문만 보면은 그냥 기분이 최고 좋고 정신이 집중되고 가장 행복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경남신문에서 칼럼 요청이 온 다음에 칼럼을 계속 쓰면서 독자들이 원하는 칼럼을 쓰는 과정에서 이분의 공부하는 그런 마인드가 넓어진 거예요. 전문학자들을 위한 논문 쓰고 저술을 하고 대학 학생들한테 강의도 하고 문중에서 써달라는 비문도 써주시고 뭐 해서 한문 공부하는 것은 대상이 한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경남신문이라는 대중매체를 통해 가지고 칼럼을 쓸 것 같으면 쉽게 말해서 독자층이 굉장히 넓어요. 일반 국민하고 대화를 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우리 허건수 교수께서는 공부하기 좋아하는 당신의 안목에 비춰서 새로운 세계가 허건수 교수께 전개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바로 이 점에서 저는 허건수 교수가 더 20년 그 이전보다도 20년 그 이후에 더 공부를 더 할 수 있는 계기로 이 칼럼을 삼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 여쭤본 건 아닙니다. 나중에 제가 여쭤볼 거예요. 틀린 건 좀 나중에 또 인사 말씀하실 때 좀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허건수 교수 이렇게 보니까는 남이 청하는 걸 거절을 잘 못해.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럼 감사한 마음으로 지금 박수 한번 치세요. 허건수 교수는 여러 사람이 부탁을 하면 거절을 못해. 신문사가 요청을 하는데 거절은 아마 더욱더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제일 중요한 건 세 번째입니다. 허건수 교수께서는 바로 이 시대의 진정한 선비, 진정한 인문학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조금 공부해서 많이
남보다 알게 된다 하면은 의서되는 사람 많아요. 그거 어느 책 보면 알아. 아직 그거 못 봤구나. 이렇게 의서되면서 뭐 하는데 우리 허건수 교수께서는 당신이 아시는 것을 남들과 공유하려고 그러는 그 마인드를 저는 15년 전서부터 이분을 뵈면서 너무 감동을 했어요. 어떻게든지 자신이 뭐 투입하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남이 원하는 것을 찾아와서 그분과 같이 진리를 공유하려고 그러는 그 마인드가 굉장히 강하다. 특히 다른 분야보다도 한문, 원전, 바로 그게 뭡니까? 성현의 가르침입니다. 성현의 가르침이 거의 지금 까막눈에 가까운 이 시대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참 이거를 해가지고 이 진리의 말씀을 들려줄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전공학자들, 전공 논문이나 저서로 몇 사람이 그 혜택을 받겠습니까? 그런데 이 경남신문 한자 이야기는 수많은 독자들이 바로 성현의 이런 훌륭한 가르침을 배울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더욱더 심혈을 기울여서 글을 썼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 허건수 교수가 갖는 정말 학문의 목적이 가운데 탁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허건수 교수의 그 자서전 갑자기 책 제목이 생각이 안 나네. 뭐지? 책 제목이? 한우물 파기 55년 60년 그 책에 있어요. 나는 공부를 이것 때문에 한다. 너무나 거룩해요. 첫째, 우리 전통 문화, 바로 한문, 한자로 중심이 된 이 전통 문화가 좀 더 개성 발전되기를 원한다. 좀 더 대중화되기를 원한다. 두 번째는 바로 이걸 통해서 지식이 늘어나는 것보다도 사람답게 살아가는 인성의 회복이 내가 추구하는 바다. 그리고 이거는 개인도 훌륭하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우리 국가, 그걸 넘어서 우리 인류가 훌륭하게 살아가는 길이다 하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공부하시는 그 결과가 바로 경남신문의 20년 6개월 동안 연재로 이어지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정리를 해봅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전공 수도 없는 논문과 저수를 계속하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이 중에 또 조상의 묘도 문자도 그 기간 중에 많이 부탁해서 받으신 분도 계실 수가 있고 이런 속에서 우리 허교수 혼자서 떠맡은 게 뭐냐 하면은 결국 잠을 줄이는 거예요. 잠을 줄이는 거. 잠을 줄이다 보니까는 엄청난 일이 20년간에 벌어졌다는 것도 또 여기저기 보입니다. 첫째는 그걸 시작한 지 3년 돼가지고 중국에서 옥으로 된 베개를 들여와가지고 그 옥 베개를 팔을 이렇게 하면 더 팔이 이게 부드러워진다고 해가지고 베었다가 이거 팔이 그냥 오른손이 움직이지 않아갖고 오른손 주먹하고 왼손 손가락하고 문자를 쳐가지고 원고를 한번 보냈다고 그러고 또 2020년 6월 달에는 담대한 개복 수술을 하기 직전에 원고를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수술 들어가면은 한참 동안 안 될 것 같으니까 수술 직전에 이렇게 침대에서 엎드려서 글을 쓰고 그거를 휴대폰으로 찍어가지고 보냈다고 그래요. 그리고 금년 6월 달에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바로
내가 아주 일시적으로 참 걱정스러운 지경에 들어갔을 때, 중환지실에 계실 때 또 침대에서 써가지고 그걸 휴대폰으로 찍어서 보냈습니다. 그런 과정이 바로 이어져 갖고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아이, 사회자, 시간 다 됐지? 시간이 지금 아직 해버렸어요. 어? 몇 분 지났어? 20분? 20분? 앞으로 20분 하면 됩니까? 도산서원이요. 도산서원 오시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기는 허건수 교수가 주인입니다. 자, 그러면은 왜 이게 독자들이 허건수 교수님의 칼럼글에 빠져들까? 제가 이것도 또 신문사에 여쭤보지도 않고 허건수 교수한테 전혀 여쭤보지 않은 겁니다. 제가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는 첫째, 모두가 궁금해하는 이 시대의 문제를 꼭 칼럼의 주제로 삼습니다. 이 시대의 문제. 두 번째, 그 문제만 제기하면 어떡합니까? 문제에 대한 해답을 잘 제시하시는데 아주 상식과 정의에 입각해서 글을 이끌어 가시면서 옛 고전을 잘 전거를 대면서 하시면서 아주 쉽게 쓰셔서 이해가 잘 됩니다. 여기서 쉽게라는 것은 비유가 아주 기가 막혀요. 비유가. 퇴계 선생도 당신이 대학자가 되는데 어린 시절에 어머니가 비유를 해서 뭘 일러주시는 게 그렇게 도움이 됐다고 하는데 이 허건수 교수의 말도 이게 아주 비유를 아주 적절하게 해서 해답을 방향을 제시하는데 이번에 나온 책은 저는 이 가제본을 제가 한 일주일 전에 받아서 이렇게 읽어보니까 이게 20년 전에 쓴 책의 1권이니까 정확하게 2003년 4월인가 시작해가지고 2006년 한 3년여 더 구체적으로 하면 노무현 정부 시작서부터 거의 끝난 무렵까지 한 3년 동안 쓴 글인데 지금 읽어도 바로 생생한 그 가르침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제가 20분 남았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도 생생하다고 느끼는 거 몇 가지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첫째, 지금 1권의 6번째 항목을 보면은 학자 유결, 한자 공부 비결이 있답니다. 한자 공부, 사람들이 야, 그 한자 공부 어려운데 그 비결이 없노? 하고 이제 박사한테 계속 물으니까는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비결이 있다. 효과적인 공부 방법이 있다. 이렇게 그 칼럼에 돼 있어요. 여러분 좀 관심 있죠? 한자 공부 좀 하고 싶지 않아요? 비결이 있다면 더 빨리 익힐 수 있지 않아요? 허건수 교수 말씀입니다. 첫째, 관심과 흥미를 가져야 된다. 바로 흥미가 없는 공부는 소용이 없어요. 흥미는 가장 큰 스승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비유를 이렇게 드려요. 비유를. 축구선수에서 손 아무개, 황 아무개 이런 날고 기는 지금 그 사람이 왜 날개 있겠어요? 바로 이 사람이 걸어가도 축구, 앉아도 축구, 밥 먹어도 축구, 심지어 자면서도 축구 꿈을 꾸기 때문에 그 경지에 갔다. 이거 안 하고 어떻게 한자 공부에 다른 데서 비결을 찾을 수 있느냐. 첫째는 관심과 흥미다. 지금도 그렇지 않아요? 두 번째, 이 정신력을 집중해야 된다. 밥을 제대로 짓기 위해서도
그 불 조정하면서 뜸을 들이면서 앞에 이렇게 있으면서 뭐 또 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밥도 아니고 죽도 아니지. 심지어 이 한문 공부를 하는데 정신력을 집중하지 않아서 되겠느냐. 그리고 꾸준히 노력해라. 그리고 기다리라. 막 이런 얘기는 지금도 한자 공부 더 나아가서 정말 공부 더 나아가서 모든 분야에서 명예의 전당에 올라가려는 사람들은 다 이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보니까는 바로 그 뒤에 독서덕지라고 이건 뭐냐면 책을 읽어서 지혜를 얻자. 바로 독서는 지식과 지혜 습득의 지름길이다. 명심보감에도 지작 마기야 독서라고 독서보다 더 최고의 즐거움은 없다. 이렇게 하면서 거기다가 다른 사람이 축적해 놓은 지식 지혜를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가장 경제적인 방법이 뭐다? 독서다. 제가 어느 글에서 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인간이 뭐 여러 가지로 구분할 수 있지만 요거와 관련해서 세 등급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제일 훌륭한 사람, 보통 사람, 제일 시원찮은 사람 중에서 제일 시원찮은 사람은 어떠냐 하면 처음에 보니까 실수할 수 있어요. 두 번째 할 때 또 실수하고 세 번째 할 때 또 시원찮게 하고 하니까 나는 맨날 하는 꼴이 그게 그 꼴이냐 이렇게 얘기를 듣는 사람이 3등급이에요. 보통 사람 2등급은 어떠냐 하면 하고 실수한 거를 그 다음에 반복하지 않는 거예요. 최고의 인생이 뭐냐 하면은 남이 경험한 것을 내가 경험하지 않고도 내가 그 길로 가는 거예요. 특히 허건수 교수께서 말씀하시는 독서는 성윤의 지혜가 듬뿍 담겨 있는 그런 지혜와 경륜입니다. 이 한자 한문 공부를 해가지고 내가 경험하지 않은 공자나 남명이나 퇴계가 경험한 것을 내 것으로 하는 이런 삶을 사는 게 최고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거는 20년 전에만 이글 당시에만 통하는 것이겠습니까? 또 여기 25번째 보니까 극구 강엄. 극은 조그만 틈이죠. 구는 망아지. 바로 이건 문틈으로 망아지가 확 지나간처럼 빠르게 세월이 지나간다. 그러니까 주자시에도 보면은 소년 인호, 항난성, 일촌강엄, 불가경, 미각진앙, 춘천목, 계전오역, 이추성 금방금방 세월이 지나가니까 초놈을 아껴서 공부하라 하는 얘기인데 우리 되게 이 허건수 교수님 그 칼럼 속에 보면은 퇴계 선생이 요 망아지가 지나가는 거를 요거를 말이 빨리 지나가는 거를 바꿔가지고 망아지보다 말이 빨리 달리는 말이 더 빠르잖아요. 이 말로 비유해서 아들한테 시간 헛되이 보내지 말고 공부 열심히 하라 하는 편지글을 우리 허건수 교수께서 불러와가지고 하여간 시간 잘 활용해서 이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권유한 등등등등이 헤아릴 수 없이 이 책에 담겨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우리 허건수 교수가 오랜다고 제가 여기에 오지 않아. 그것만 오지 않습니다. 제가 정말 허건수 교수를 존경하는 마음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걸 뭐 허건수 교수 모르는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것보다 허건수 교수를 좋아하는 팬들 앞에서 얘기하는 게 더 의미가 있겠죠? 예. 제가 왜 허건수 교수를 좋아하느냐?
바로 허건수 교수는 나이는 저보다 조금 적어요. 말하자면 이제 불교식으로 말하면 그냥 세랍이라 그런가? 세랍? 세랍은 제가 조금 있지만은 그 스님이 된 그거는 법랍이라 그러지? 법랍은 차이가 있는데 우리 한문, 유림 이 유학 분야로 볼 것 같으면 우리 허건수 교수는 60년이 된 중진 원로이신데 비해서 저는 아무리 길게 잡아도 15년밖에 안 된 소년에 불과해요. 그런데 이런 저를 우리 허건수 교수께서는 얼마나 저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지 오늘 이 자리에 좀 저보고 특강을 하라고 그러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이걸 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존경스럽고 제가 언제 무엇을 부탁을 드려도 청을 드려도 들어주고 계십니다. 공적으로 몇 가지 얘기 드리면 제가 도산서원 원장을 겸하고 있으니까는 도산서원에 아직도 전통 글이 필요해요. 특히 퇴계 선생께 그래도 좀 겹쳐 있는 문자로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이 시대에 그거를 제일 잘 쓸 수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그 허건수 교수한테 부탁을 하면 또 내용이 아까 사석에서 얘기했지만은 이름만 고쳐서 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풀 센텐스를 본인이 만드는 거예요. 제가 글을 질 수는 없지만 조금 이게 정성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이거 부분은 개우해요. 그 다음에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해서 얼굴을 들지 못하고 목소리를 조그맣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분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아이고 제가 영광이죠. 아이 도산서원에 글쓴이가 허뭐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 것만 해도 전 뭐 그야말로 너무 원장님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여기 오늘 여기 이 자리에도 우리 이 도산서원에서 선비정신을 알리는 아까 꽃다발도 뭐 제가 받았습니다만 이 알리는 역할하는 게 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200명의 교장 선생님들이 합니다. 이 경남에도 한 20여 분이 계시고 이 자리에도 10명이 계십니다. 잠깐 한번 일어서 보실까요? 예. 됐습니다. 저분들이 거창에 갈 때, 소년유적답사 거창에 갈 때, 허건수 교수가 거창에 오셔가지고 퇴계 선생과 거창에 대한 얘기를 하시고, 함양에 간다 그러면 또 함양에 또 오시고, 뭐 줌으로 해달라고 하면 줌으로 해주시고, 뭐 버스 타고 오시라 그러면 버스 타고 오시고, 이렇게 시도 때도 없이 우리 도단서원 수련 지도위원들의 덕을 레벨업하기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쓰시고 한도 끝도 없습니다. 여기 지금 아까 어르신 우리 지난 봄에 서울에서 안동까지 700리길을 걸어오신 어르신 바로 실제 선생하고 이 어른이 올해 연세가 83살이신데 바로 우리 실제 선생이 여기에 뜻을 두시니까는 연세인데도 이렇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자라는 세대들한테 정말 옛 소년의 훌륭한 가치를 해설을 잘 해주십니다. 이제 끝으로 제일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정말 뭐 막히는 게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을 해주시는데 가장 두드러진 거 한 가지 말씀드리면 바로 이겁니다. 금년 6월 19일 날 저녁에 그 실제 선생이 그 뇌에 아주
중환 상태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급히 경상대학교 응급실에 가서 한 일주일 계실 때 얘기입니다. 이 사건 이후 한 이틀인가 지나서 저한테 우리 지도위원 중에 한 사람이 르르릉 전화 와가지고 이사장님 강의 그저께 한 강의 중에 이러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이사장님 그때 뭐 서울 가셨고 저한테 질문하는데 제가 답변을 못했습니다. 뭔데? 이사장님 강의 중에 노벨 과학부문 수상자들이 지금부터 35년 전인 1988년도 프랑스 파리에서 21세기가 곧 12년 있으면 될 텐데 21세기에 인류가 살아가려면 공자의 가르침을 배워야 된다 하고 강연을 했는데 누가 그런 얘기를 했고 확실한 증거를 좀 물어봅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는 가만히 생각하니까 우리가 퇴계선생한테 배울 점이 뭡니까? 누구 한 사람 한 사람의 얘기도 우리가 정말 존중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답을 드려야 되는데 우리 수련을 찾아오신 분이 제 강의 내용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답을 해줘야겠다 해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한 5년 전에 허건수 교수께 말씀을 들은 얘기를 내가 강의 PPT 자료에 넣은 게 기억이 나요. 근데 허건수 교수는 지금 상태가 어떻습니까? 응급실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응급실부터 시시각각으로 우리 문영동 박사하고 저하고 막 분처럼 다투면서 또 해서 좀 더 큰 병원 알아보고 있는 그런 중에 제가 선비 수련원들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도 해야 되지만은 우리 살아있는 국보, 살아있는 인류 문화유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게 질문을 머릿속에 하면 됩니까? 회복은 좀 빠르게 된다고는 했지만은 이틀밖에 안 지났는데 그때 문영동 씨한테 내 전화로 그러면 어떡하지? 그랬더니 실제 선생님께 한번 가서 용태를 보고 조금 괜찮으시면 한번 이사장님이 얘기를 한다고 한번 말씀드려갖고 한번 답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반신반의도 아니야. 그런 분이 어떻게 해? 그러면서 난 다른 쪽으로 이제 머리를 쓰고 있는데 이틀 만에 허건수 교수께서 문영동 박사의 얘기를 듣고 이거를 머리를 쓰신 거예요. 머리를 쓰셔갖고 무슨 책에 언제자 신문을 보면 된다 하는 거를 기억을 해서가지고 요거를 아드님이 허정이라는 변호사입니다. 이 아들에게 아버지가 지시를 한 거예요. 네가 요걸 검색해가지고 번역까지 하고 요걸 문 박사한테 줘서 김아무개한테 알려드리도록 해라. 이 과정이 이틀밖에 안 걸렸어요. 내가 오늘 아침에도 내가 2023년 6월 21, 2일자 문자 주고받은 걸 내가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런 허거수 교수의 삶의 자세, 당신이 가장 위중하고 어려운 시점에서 보여주는 이러한 자세, 이런 자세가 저는 이 시대에 어느 누구한테도 찾아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허건수 교수님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저런 분이 더 많아지기 전까지 이분은 오래오래 저 자리에서 더 큰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허거수 교수가 쓰신 이 글은 첫째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촘촘하게 그걸 읽어볼 것 같으면은 아주 우리가 살아가는데 정말 자양분이 되고 존경받고 그래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하고 바로 그 같은 이 일이 지속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계신 허건수 교수 연합후원회 여러분들의 열렬한 뒷받침에 대해서 제가 존경을 표시하면서 특히 하만 군수님 정말 그 7만여 개의 책이 가장 이 시대에 값어치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신 데 대해서 저는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만 감동한 말씀을 드리면서 제 시원찮은 얘기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시간 40분 정확